불륜의 끝은 파멸. 이은희는 20년간 완벽한 가정주부라고 자부해왔다. 남편 박준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가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왔고, 고등학생 딸 지연과 중학생 아들 성민은 모범생으로 자라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준호가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자주 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승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준호는 결혼 초기부터 성실한 남편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았다.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은희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직접 추궁하지는 못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더욱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집안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준호의 태도는 오히려 더욱 냉랭해졌다. 은희가 다가가려 할수록 거리를 두었다. 부부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거의 사라졌다. 은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던 아버지가 이제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큰딸 지연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고 있었다.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준호는 주말에도 거의 집에 있지 않았고, 가족 행사에도 자주 빠졌다. 지연의 생일에도 회사 회식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은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준호에게 직접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준호는 그럴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다. 은희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준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기록이었는데, 그날 준호는 혼자 회식을 했다고 했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 사설 탐정 김 사장은 숙련된 전문가였다. 그는 은희에게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김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결백이 증명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김 사장이 보여준 사진들은 은희에게 충격이었다. 준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어지러움을 느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의 정체였다. 준호의 직속 후배인 최수진이었다. 나이는 29세로 준호보다 15살이나 어렸다. 은희도 몇 번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여자였다. 당시에는 그저 밝고 예쁜 후배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김 사장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준호와 수진의 관계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동거에 가까운 상태라고 했다. 준호가 수진을 위해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2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2년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바보처럼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연이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괜찮냐고 물었지만 은희는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희는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남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20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낯선 사람 같았다. 은희는 며칠간 고민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은희는 남편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토요일 오전, 은희는 준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은희가 사진들을 내밀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잠시 변명을 하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최수진과 2년째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준호는 은희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황에서 억지로 가정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을 원했다. 은희는 남편의 말에 분노했다. 20년간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것은 무엇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다. 준호는 수진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은희와는 이제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다며 서로를 위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은희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육비와 교육비는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은희는 아이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아빠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느꼈던 집안 분위기의 이상함이
이런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민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헤어진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은 가족 모두에게 긴 밤이었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20년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당분간 친구 집에 있겠다고 하면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은희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준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준호가 나간 후 집은 썰렁해졌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지만 집중하기 어려워했다. 지연은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혼자 속앓이를 했다. 성민은 아빠가 언제 집에 돌아올 것인지 계속 물었다. 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재산 분할과 아이들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였다. 준호는 수진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은희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이제 더욱 빨리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희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그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더욱이 자신은 둘째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상처가 컸다. 아이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 지연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질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성민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준호 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원했지만 은희 측에서는 신중하게 진행하려 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준호가 수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들이 모두 드러났다. 오피스텔 전세금, 각종 선물비, 여행 경비까지 상당한 금액이었다. 법원에서 만난 준호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차가운 시선으로 은희를 바라보았고 빨리 절차를 끝내고 싶어 했다. 20년간 함께 살았던 부부 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다. 준호와 수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었다. 수진은 처음부터 준호의 아내 자리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기혼자와의 불륜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은희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분노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남편이 단순히 실수로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여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수진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서 현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수진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만을 생각했다.
이혼이 확정되자 은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20년간 살았던 집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매각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연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성민은 아직도 아빠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은희는 20년 만에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다행히 대학에서 배운 회계 지식을 활용해서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한편 준호는 수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회사 동료들 몇 명만 참석한 소규모 결혼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결혼 후 수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용돈을 원했다. 준호는 수진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준호의 불륜과 이혼 소동이 알려지면서 그의 평판이 나빠졌다. 승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수진이 아이를 낳은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진은 준호가 예전만큼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준호는 이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은희와 아이들을 버리고 얻은 것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 허탈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2년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준호보다 더 부유한 중년 사업가였다. 수진은 준호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준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자신이 은희에게 했던 일을 수진이 똑같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20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에게 다시 버림받는 상황이 되었다. 수진과의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준호는 또다시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더욱 나빠져서 결국 사직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준호는 은희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은희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에게 준호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지연은 대학에 진학한 후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성민도 어느새 많이 자라서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준호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후회했다. 5년 후 준호는 우연히 은희를 만났다. 그녀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독립한 상태였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었고
새로운 연인도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희는 준호를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완전히 정리된 과거였다. 준호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가족,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신뢰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불륜으로 시작된 그의 선택은 결국 완전한 파멸로 끝났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에 대한 후회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불륜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